식사들 하셨습니까? 네, 여태까지 라이딩에 필요한 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은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라이딩 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스킬이나 테크닉을 좀 길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초보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고서 그냥 무작정 라이딩을 가는 거는 우리가 좀 많죠. 그건 답이 아닙니다. 최소한 넘어졌을 때 세우는 법이라도 좀 배우고, 그리고 코너링을 탈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스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의 오토바이 테크닉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제조업체에서 하고 있는 오토바이 라이딩 스쿨이나 아니면은 경험 많은 분들한테 개인적인 지도를 받거나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할 것 같고요. 이런 스킬이 없는 상태에서 라이딩을 나가면은 진짜 민폐죠. 여러모로 민폐죠. 같이 라이딩 가는 그룹에도 민폐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차량들한테도 민폐고, 가다가 신호에서 출발할 때 시동 꺼져갖고 뻐벅거려갖고 시동 못 걸고 뒤에서 빵빵거린다든가 막 뒤에서 지나가면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죠. 최소한 기본적인 스킬은 어느 정도 가지고 나가셔야지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신호위반 과속, 차간 주행, 그리고 무리한 추월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아는 거죠. 이건 하도 얘기가 나왔던 문제라서 이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가지 얘기해 보자면은, 추월 상황에서 만약에 2차로를 가고 있는데 앞에서 되게 느린 농기구나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니면은 저속으로 가는 오토바이나 아니면 차량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추월을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무작정 그냥 추월하지 말고 뒤에 따라가면서 깜빡이 켜고 추월한다는 거를 내가 그 차량이나 사람이나 농기구한테 알려야 됩니다. 크락션을 누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의를 주고 추월하는 이런 요령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배기음이 크면은 주변에 잘 알릴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요. 뒷사람한테 알립니다. 뒷사람한테만. 배기음이 아무리 커도 앞으로는 전달이 잘 안 돼요. 앞에 추월하는 차 뒤에서 배기 소리가 크다고 쳐다볼 것 같지만은 실제 앞에 차에서는 안 들리거든요. 하는 소리고, 제일 좋은 거는 크락션 같은 걸로 알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제 유튜브에도 이제 가끔 댓글 달리는 것 중에서 왜 1차선 주행을 하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변명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하행 차선으로 달리는 게 답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시골길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방도 같은 경우 내가 처음 가는 길을 무조건 2차선만 달려야 되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라이딩을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끔 유튜브나 아니면은 일반 도로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갈지자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 없이 그냥 갈지자로. 이유를 원인을 들어보면 자막 다른 거 보면은 타이어 온도를 올린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타이어 온도 안 올라갑니다. 갈지자 몇 번 해갖고 타이어 온도 안 올라가고요. 진짜 레이싱 타이어처럼 그렇게 타이어 온도를 올리지 않을 거면은 굳이 그런 행동을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뭐라고 표현해야 그냥 할락 올리는 거, 할락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일반 타이어가요, 레이싱 타이어처럼 온도가 올라가면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레이싱 타이어처럼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점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린다면은, 운전 중에 계기 조작 외에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제 헬멧에 세나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부착을 하고 다니죠. 근데 헬멧에 부착했기 때문에 이게 손이 가도 조작 상태를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막 더듬거리죠. 그러면서 이제 더듬거리면은 결국은 한쪽 손으로밖에 운전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쉴드 조작, 그러니까 앞에 윈드실드가 있는데 윈드실드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서 조작하는 행위나 아니면은 핸드폰을 이제 내비게이션을 많이 켜놓고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핸드폰을 조작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핸들 그립을 또 희한하게 잡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한쪽 손가락은 대부분 이제 클러치에 올려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양손으로 이렇게
손을 이제 엄지손가락을 그립을 잡을 때 아래쪽으로 향하고 잡는데 이 그립을 엉뚱하게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잡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요, 급브레이크나 아니면은 어떤 핸드 털림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그립이에요. 절대 이런 그립 잡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한 손으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장거리 운전하다 보니까 손이 아프니까 한 손으로 운전하시는 분도 많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양손을 다 놓고 운전하시는 분들 가끔 유튜브에 보이더라고요. 이런 행동은 제가 봐서는 좀 절대로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따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5월달 넘어가서 이제 6월달 들어서게 되면 이제 덥죠. 낮에 운전하면 태양빛도 뜨겁고 엔진에서 올라오는 열기도 상당하기 때문에 낮에 운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밤 운전이 많이 이제를 하게 되는데, 제 생각은 저희는 밤 운전을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외지간하면 안 하고요. 그리고 초행길에서는 절대로 밤 운전을 안 합니다. 초행길이나 진짜 이런 모르는 길을 밤에 운전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되게 위험한 행위인 것 같아요. 특히 시골길 같은 데 가다 보면요, 길가에 여름 되기 시작하면 이제 깨나 고추 이런 것들을 말리기 위해서 길에다 이렇게 포장을 펴놓고서 거기다 많이 말리거든요. 차량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서 밤 되면 그걸 대충 이슬 맞을까봐 대충 접어가지고 길가에다 그냥 막 싸놔요. 심지어는 길 가운데도 싸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밤에 보일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시골길을 가다 보면은 농기구나 차량을 길가에다가 밤에 그냥 주차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길가도 아니에요. 그냥 길 중간에다 주차해 놓는 경우도 많고요. 왜 그러냐면 시골길은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시골길에서 밤에 차가 잘 안 다니니까 동네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처가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저도 당해본 것 중에 하나인데, 밤에 운전하다가 고라니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라니 외에도 멧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로드킬하는 경우가 있죠. 차량으로 로드킬 했을 경우에는 차 부서지고 말겠지만은 진짜 오토바이로 로드킬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저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굉장히 서행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고라니가 덤벼들어가지고 로드킬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엔진 가드를 받고서 그냥 방향을 틀어서 도망가긴 했지만은 좀 안 좋은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밤길 운전은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하는 운전이기 때문에 가급적인 밤길 운전을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운전을 하다 보면은 단거리를 갈 때도 있고 장거리를 갈 때도 있거든요. 그냥 한 300km까지는 훈련이 되신 분들이라면 그냥 쉽게 갔다 오는데 400, 500, 600, 700 이렇게 늘어나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300km 정도 간다고 하면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쉽니다. 1시간 운행하거나 아니면은 한 100km에서 150km 정도 운행을 하면은 한 번씩 쉬는데, 평상시 한 300km 운전할 때 한 30분 쉰다고 그러면은 400, 500, 600, 700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쉬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운행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아침에 일찍 나가면은 저녁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키로수가 100km씩 늘어날 때마다 정말로 힘들어요. 손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중간중간 쉬면서 몸을 반드시 풀어가면서 운전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 정도 운전하면은 정말로 힘들겠구나라는 그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그 한계점 이상은 가급적인 운행을 안 하시는 게 정상일 것 같고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중간중간 쉴 때 카페인을 좀 공급해 주는 거, 특히 이제 콜라나 커피 이런 거 카페인을 좀 공급해 주는 것도 운행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운행을 많이 할수록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집중력을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카페인 공급을 해서, 아니면은 중간에 뭐를 먹는다든가 해서 집중력을 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꾸준히 공급을 하면서 운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부착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머플러나 아니면은 안개등, 전조등, 핸들 이런 개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전조등 같은 경우 할로겐 램프에다가 LED 전구를 끼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전조등을 바꾸려면 전체적으로 LED 전용 전조등을 바꿔야 되고요. 머플러는 현재로서는 95dB이 적용이 110dB인가 적용이 되지만은 조만간 아마 95dB로 데시벨이 내려가면은 머플러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개조용 머플러로 교환을 하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안개등은
형식 승인을 받은 안개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개조 신고를 할 때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핸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4인치인가 정도까지밖에 개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유명 라이딩 코스에 단속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피발령도 충청권 같은 경우는 피발령도 마찬가지 이렇게 주간에 단속을 하고요. 하루 종일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엽돈제, 느라제 뭐 이런 데도 계속적으로 봄, 가을에는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걸리시면은 벌금 내시고 또 가서 검사 다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시면은 애매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불법 부착물은 가급적이면은 지양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안전에 방해가 되는 불법 부착물들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뭐 개조는 필요악이라고 그러는데 순정 상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습니다. 적당한 법규 내에서 개조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버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요. 떼빙하는 거, 여러 명이 종대로 주행하는 장면들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죠. 이런 뭐 떼빙은 어떻게 보면은 뭐 메이커에서 조정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더라? 무슨 뭐 신차 출시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올해 뭐 첫 라이딩 그래갖고 몇백 명씩 모여갖고 라이딩하는 걸 조정하는 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2대 이상 종대 주행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2대까지는 되는데 3대서부터는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이 보기 나름인데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요즘에는 뭐 카페나 라인, 뭐 클럽이나 뭐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해서 번개 모임도 활성화돼 있고 클럽도 활성화돼 있는데, 글쎄요, 뭐 저는 클럽 주행을 한 20년 전에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교통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좋게 보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는데, 가끔 보면은 뭐 신호등도 무시하고 로드가 나가고 길을 막고서 막 통과시키는, 대열을 통과시키는 그런 장면도 최근까지도 보이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뭐 하도 테러를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비일비재했고요. 저 20년 전에 할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차로에 때로 그냥 모여가지고 막 부릉거리고 앉았고, 그게 뭐 예전에는 그런 게 어떤 특권의식에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나 오토바이 탄다라는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가 봅니다. 적당한 떼빙,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클럽 활동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유튜버들도 있고, 그런데 저도 20년 전에 한 3, 4년 그 정도 클럽 활동을 해봤는데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모이고 사람들의 유대관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럽 활동을 선호할 테고, 저같이 이렇게 뭐 사람 많은 거 싫은 사람은 클럽 활동에 대해서 뭐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데, 예전에는 진짜로 어떻게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었죠. 뭐 클럽 활동에서 경험이 많은 라이더한테 정보를 얻는다든가 배운다든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 클럽 활동은 글쎄요, 뭐 정보를 얻기 위한 클럽 활동을 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정보는 뭐 어디든 넘쳐나잖아요. 많은 미디어에서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라인이나 뭐 이런 데서 정보를 무지하게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클럽 활동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클럽들이 정말로 후진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요즘 클럽 활동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정말 후진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라이딩 문화를 형성하는데 앞장서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 클럽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특정 센터, 정비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판매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메이커에서 운영하는 클럽 활동이 많은 거 보면은 대부분 장사 속에 의해서 클럽을 운영하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은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죠. 뽐뿌를 넣는 사람들이 있죠. 오토바이 뭐가 좋아요, 무슨 액세서리가 좋아요, 이건 안 다시면은 안 됩니다. 이런 장구류는 꼭 있어야 돼요. 그거 필수입니다. 유튜브에 항상 나오는 거잖아. 나오는 제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 클럽에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하여간. 그리고 그런 장사 속에 없는 클럽 활동들은 대부분 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초보자는 초보자끼리 모이고, 중수는 중수끼리 모이고, 고수는 고수끼리 모이기 때문에 서로 배울 게 없는 거죠.
아이러니하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쿨업 활동을 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인터넷에서 정보들은 수집을 하시고, 그리고 굳이 고급 정보를 수집해야겠다면은 뭐 요새 잘하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멘션으로 연락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라이딩 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건 오토바이 정비에 대한 문제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비는 뭐 배터리, 오일, 등화류, 뭐 클러치, 연료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챙겨보고 그거를 항상 챙기는 루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라이딩 나가서 진짜 개미패죠. 라이딩 흥을 완전히 깨트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토바이 고장 나본 사람이 알아요. 중간에 가서 퍼지면요 진짜 힘들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기름만 떨어져도 어려워져요. 사전에 챙겨보는 루틴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나가서 퍼지면 견인비가 싸지를 않습니다. 센터에서 뭐 공짜로 견인해 주는 데도 있겠지만은 그 견인비가 그 수리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이야 뭐 무료 봉사하려고 거기서 수백 킬로씩 수십 킬로씩 가갖고 그 오토바이를 견인해 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좀 정비를 해서 나가시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가끔 이런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차량 조작법도 모르고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내 오토바이에 달린 단추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정도는 아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안전한 라이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음주에 대한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참 이게 오토바이라는 게 차하고 틀려서 좀 감각적인 운행이나 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코너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턴이라든가 아니면 주행 중에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운행을 해야 되는 라이딩 스킬이 필요한 취미생활이기 때문에요. 이 감각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데 음주를 하게 되면 모든 감각이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대처도 안 되고, 또 수동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사지를 다 사용하잖아요. 양손발 그리고 다리를 다 사용하잖아요. 그것도 손 같은 경우는 한쪽 손에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기능 이상을 기기 조작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음주를 하신 상태에서 그런 조작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주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컨트롤이고, 그리고 라이딩 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명한 자기가 오토바이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특정 루틴을 만들어서 그 루틴에 따라 행동을 하셔야지만이 정말 안전한 라이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라이딩 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